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수상한 냄새가 풀풀 풍겼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유진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좀 할 이야기들이 많아요. 실적 그렇죠. 시즌이기도 하고 시장도 불안하고 그래서 10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오늘 장 수상한 종목 무엇이 있는지 업앤다운 10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10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네. 그중에서 보니까 이사님이 적중률이 높더라고요. 아, 제 적중률이요? 네, 한번 네. 보실까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10가지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해봤는데 무려 10개 종목에 대한 적중률이 다 맞았습니다. 100%가 네. 나왔네요. 아마 제가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시황을 좀 안 좋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마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적중률이 좀 높았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제 적중률이 좀 낮았으면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매매를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번 주에도 의미 있는 뉴스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앵커님이랑 좀 이렇게 학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신다라면은 다음 주 대응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업과 다운의 기준을 보면서 과연 그 다음날 적중했는지 안 했는지 제작진이 네. 실제로 체크를 한 다음에 나온 적중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10가지 종목을 볼지 수상한 종목 10개 테마 볼게요. 화장품과 2차 전지, 재질, 전자제품, 반도체, 은행 다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종목으로 바꿔볼까요? 오늘 좀 충격적이었죠. LG생활건강이 그쵸. 네. 가장 수상한 종목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20% 넘는 급락, 영풍대진 오늘도 한가, 그리고 LG전자, 카카오뱅크가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어닝 쇼크가 LG생활건강에 나와 버렸어요. 그렇죠. 사실 뭐 최근에 화장품도 많이 팔린다고 하고 다시 외국인 관광객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어닝 쇼크라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은 좀 다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이제 실적을 좀 발표하다 보니까 많은 증권사들이 이번에 좀 이제 목표 주가를 많이 낮추면서 오늘 이런 식으로 투매성 물량들까지 좀 쏟아져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3분기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매출 같은 경우 1조 7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하락한 수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28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4% 하락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좀 다운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좀 살펴봤더니 역시나 그 LG생활건강하면 항상 그 중국 시장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은 굉장히 많이 좀 증가를 했는데 이제 그 브랜드 중에서 숨희랑 오휘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장 철수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도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캐나다 그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도 구조 조정 및 이제 비용 부담이 증가되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캐나다 시장까지도 어쨌든 화장품 부문에 대한 저실적이 실적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에 실망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네. 황제주의 몰락이라고 한때는 정말 황제주였잖아요. 그쵸. 네, 지금은 황제주까지 가기는 너무나 먼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오늘 추가적인 두 자릿수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걸 다른 화장품사들과 비교해 본다면은, 그러니까 똑같이 다른 경쟁사들, 화장품주들도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유독 LG생활건강만 어닝 쇼크였던 건지 어땠습니까? 아마 방송에 나오시는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요. 네. 그 중국 시장 아니면은 뭐 이제 북미나 기타 다른 시장과 좀 차별화되는 업체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아마 저를 포함해서도 많이 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중국 시장 비율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무래도 중국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실적도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차별화되는 실적을 기대하는 업체들도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코스메카 코리아나 VT 같은 업체들이 시장에 기존에 이제 오래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업체들이 최근에 괄목할 만한 성장성, 그 다음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쪽으로 현재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좀 트렌드가 인디 브랜드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디 브랜드와 관련된 업체들 주가가 최근에 어쨌든지 지금 현재 3개월 연속으로 주가 지수는 하향세를 그리고 있지만 이들 업체의 주가는 오르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화장품 섹터 안에서는 중국에 포커스를 맞춘 기업들보다는 네. 북미 시장이나 기타 일본 시장 등 중국을 벗어난 특히나 인디 브랜드를 많이 키우는 그런 업체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디 브랜드, 그러니까 중국에만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아닌 그렇죠. 북미라던가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다. 네.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선방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은 LG생활건강 일단 3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충격파에 20% 급락했잖아요. 네. 앞으로를 봐야 될 텐데 지금은 뭐 중국 경기도 부양책을 통해서 살아나려고는 하고 있고 네. 그리고 LG생활건강도 분명히 다변화를 꾀할 할 텐데 그럼 현 구간에서 매도하기보다는 더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 혹은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은 들었거든요. 네. 업앤다운 어떻게 드릴까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다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총이 여전히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한번 이렇게 깨지면은 돌리는 경우가 여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럼 한번 앵커님께 여쭤볼게요. 네. LG생활건강 브랜드 중에 쓰시는 거 있으세요? 화장품 중에는? LG생활건강 중에요? 네. 이렇게 고민하시면요 없는 겁니다. 아. 네, 대부분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은 특히나 중요한 부분 어쨌든 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코로나 직전에 중국 갔다 왔을 때 왕홍을 중국 시장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께도 이제 한국 브랜드들에 대해서 막 많이 물어봤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분들도 워낙 돈을 잘 벌고 어쨌든 중국인들도 최근에 소득 수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한국 브랜드가 안 먹힙니다. 이들 또한 샤넬이나 입생로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계속 이런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좀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앉은 쇼파를 봤더니요. 예. 유럽 명품이더라고요. 아. 네, 러그 또한 명품이었습니다, 당시에. 예, 그 정도로 중국인들 또한 이제 유럽 브랜드들을 훨씬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화장품 브랜드는 차별화 전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LG생활건강 화장품으로 접근한다면 좀 힘들겠다. 네. 근데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닥터그루트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LG생활건강이 내고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거기서 맞아요. 예, 닥터그루트라던가 그 바디로션, 샴푸 대량으로 구매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화장품주가 안 나갔을 때 LG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보다 버틸 수 있었던 건 그 그쵸, 생활, 생활용품 네. 때문에였잖아요. 그건 지금 더 이상 매력이 없는 건가요? 이제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요. 네. 어떻게 보면 정체된 시장이죠. 특히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국 시장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해외 시장에서 잘 나가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따지면 매일매일 제로콜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LG생활건강 주가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유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선전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회사가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물렸기 때문에 손절을 못 하셨다라면은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진입을 꿈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지켜보는 게 훨씬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보다는 이제 생활건강용품, 칫솔, 치약이라던가 바디로션, 바디샴푸, 샴푸로 유명한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캐시카우 역할을 뚜렷하게 해준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매력도가 떨어진다. 다운 의견이었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광곤제를 또 준비했잖아요. 네. 이번 주에 화장품주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광곤제를 준비한다면은 우리 이사님은 어떤 종목으로 보시겠습니까? 광군제를 준비를 한다라면요. 사실 네. 중국 시장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광군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화장품주를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일본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고로 이제 추천드릴 만한 종목은 VT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8월 첫째 주 때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당시에 VT를 10,000원에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VT 같은 경우 20,000원을 넘어가는 이제 2달 만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가 좀 나왔었죠. 그 이후로 주가가 좀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같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가장 와닿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국판 이제 그 도쿄 바나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제 기억이 있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매경 출연한 다음에 면세점도 한 번씩 들렸다가 계속 복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면세점 갈 때마다 여전히
제품이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한국 MZ세대들이 드디어 리들샷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특히나 MZ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덕후 같은 사이트 이제 좀 검색을 해본다라면은 리들샷 1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다이소 같은 데도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제품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재고 물량이 어디 있는지 공유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회사에는 변한 게 없는데 시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라면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면은 도쿄 바나나를 항상 사오는 것처럼 네. 지금 일본인 관광객들은 한국에 와서 이 VT의 니들샷을 화장품을 네. 사간다. 그래서 한국판 도쿄 바나나다라고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VT가 화장품 내에서 눈여겨본 종목이고 LG생활건강은 매도하거나 네. 혹은 보유자 영역인 것 같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볼게요. LG전자 나왔습니다. LG생활건강과 다르게 3분기 영업이익 1조 원 육박했고요. 신사업에서도 성과가 내고 있다. 나름 좋은 실적인 것 같은데 왜 오늘 주가가 좀 밀렸을까요? 원래 LG그룹은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해서 수익 내기가 참 힘듭니다. 이거는 제가 출연할 때 한 번씩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을 줄만한 무언가 이슈가 있을 때 실적보다도 그런 뉴스에 훨씬 더 많이 반응하는 시장이 바로 한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습성을 계속 기억을 하고 이제 좀 되새김질을 해야지만 좀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제가 오랫동안 시장에 있어 보니까요, 결국에 모멘텀 시장이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어쨌든지 LG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봤더니 잠정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96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5%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또 시장에서 그동안 주목도가 높았던 부분은 바로 전장 부문이죠. 특히나 전장 부문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1,400억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나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침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라면은 이제는 이익을 본격적으로 거두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이번 실적으로 좀 드러난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표하기로는 수주 잔고가 80조 원대에 이른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제 목표치가 이제 100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추세라면은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100조를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단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딱히 없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요, 저는 LG 사모을래요. 지금 사면 한 2배는 갈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을 방금 전에 올려주셨는데 네. LG전자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영하지 못했다. 하지만 추후에 언젠간 반영해주겠지라는 그 기대감 속에 매수해볼까요? 업앤다운 어떻게 의견 드릴까요? 네, 일단은 지금 당장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업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하방은 어느 정도 만들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덤벼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그 연말이죠. 이제 연말이면은 우리가 또 불풀을 끊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 성수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특히나 북미 시장이 이번에 또 발표에 의해서 알게 되었죠. 생각보다 소비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속적으로 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소비가 어느 정도는 좀 강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 그 이제 얼마나 소비가 확대되는지의 관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굉장히 좀 호실적을 낼 것으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회사가 정한 그 방향성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 부분이 전장 사업부, 그다음에 B2B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많이 좀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회사가 올 초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이번 3분기 실적으로 좀 드러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업 의견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배도 갈 수 있을까요? 길게 본다면? 저는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한다면요,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네. 근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애플카를 만든다, 이런 뉴스가 있다라면은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을 만한 굉장히 빅 이슈였죠. 그렇다라면은 당연히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20만 원을 이제 바라보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은 네. 우리가 어디까지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이기 때문에 제가 뭐 20만 원까지 갈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분명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을 생각했을 때 가격적인 매력대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주가가 퀀텀 점프하기 위해서는 애플카처럼 시장이 정말 새롭게 느껴질 만한 그렇죠. 이슈가 네. 나와줘야 하는 거고 현 구간에서는 분명히 하방 경직도 다졌고 네. 실적도 나쁘지 않기에 전장으로의 성장성이 보여지기에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뱅크 볼게요. 9위 올라와 있고요. 3.74% 하락 마감했는데 주가 조작 파문으로 인해서 그렇죠. 카카오뱅크로 불통이 튀지 않을까 지금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몇 거래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 어떻게 보십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네,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금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어쨌든 이제 당분간 악성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대비해가지고 새로 나온 뉴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금감원에서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제 그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전달이 되는 거지 뭐 기소가 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적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좀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카카오 법인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27%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법에 의하면요, 그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은 강제 매각을 이제 정부에서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발생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카카오뱅크의 앞날이 좀 어두운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염려하면서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투매성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가격이 거의 신저가 부근이에요. 15,800원이 신저가였고 현재 한 17,000원, 18,000원 네, 요 정도 네. 수준이던데요. 고금리 시대라서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도 컸고 네. 그리고 배당 시즌이어서 은행주에 대한 관심도 그쵸. 컸는데 그 안에서 카카오뱅크의 매력은 전혀 없는 건지 업앤다운 의견 주시죠.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다운으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근데 분명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점들을 다 덮을 정도로 지금 악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굳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수천 개의 종목이 있는데 카카오뱅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다운 의견을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그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그 최고 8%에 달하는 그 한 달 적금이라는 상품을 좀 출시를 했었는데 3일 만에 44만 주나 판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전히 카뱅이 가진 인기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또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죠. 카뱅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나이대입니다. 10대부터 30대가 절대적으로 카뱅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고객을 진즉에 좀 확보를 한 게 바로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더기다가 상장을 굉장히 비싸게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지금 2년 넘게 우하향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만 놓고 따진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가불론박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이런 이슈들을 다 누를 정도로 지금 현재 어쨌든 악재성 이벤트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카카오뱅크를 바라볼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결국 다운,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회사지만 지금 그 매력을 다 덮을 만한 악재가 나왔기 그쵸. 때문에 쳐다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0위 올라와 있는 삼성 SDI 체크해 볼게요. 3분기 최대 매출, 수요 둔화 우려 속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일장도 6.86%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삼성 SDI의 성적은 어땠는지 네. 또 이번 주 발표한 LG엔솔과 좀 비교해 보자면 각각의 강점,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5조 9,48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96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3%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자동차용 각형 및 원형 배터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60%좀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호실적을 좀 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실적을 그나마 좀 발표할 수 있었던 이유가 헝가리 공장이 조기 이제 증설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좀 매출이 나왔다라고 회사 측에서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현재 또 조금 부진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사업부 중에 하나는 ESS 부문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대기 수요가 좀 있다 보니까 3분기보다는 4분기 이후에 좀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측에서 밝힌 부분도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의 SDI 오늘은 또 2차 전지주들 셀업체들의 반등 속에 6%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전기차 수요 둔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만약 셀업체들이 그 기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 구간에서 삼성 SDI의 가격 전략 혹은 뭐 업앤다운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셀업체로 비교해 보자면 LG 에너솔루션은 네. 내년에는 올해만큼은 성장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삼성 SDI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똑같이 봐야 되는지 의견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의견 같은 경우에 다운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시황 자체가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대형주라면은 시황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좀 기술적으로 내가 대응이 가능하다, 내가 굉장히 좀 빨리빨리 좀 대응이 가능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아직은 조심해야 될 때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그 시장에서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셀메이커보다는 소재 기업들을 훨씬 좋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호도 차이에 의한 수급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LFP 배터리 또는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만약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땐 삼성 SDI가 아니라 테마주 성격을 띠는 훨씬 더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훨씬 좀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분화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쨌든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관련되어서 최근에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좀 바꿀 의향이 있으세요? 전기차로요? 예, 향후 1년이네요. 만약에 누가 돈을 줘요?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요? 직접 하셔야겠죠. 아예 못 사죠, 그럼.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지속적으로 전기차 출시될 때마다 이제 시승도 해보고 합니다. 근데 저도 한 번씩 이제 좀 바꿔볼까 생각을 하다가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예 마음을 정한 게요. 제네시스 X가 좀 새로 출시가 된다라면은 그때쯤 한번 차를 좀 바꿔볼까라는 의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차를 바꾸셨던 분들은 이미 다 바꿨다라고 시장은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대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쨌든 이제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LFP 배터리 그 탑재와 관련된 뉴스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씩 더 돈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어쨌든지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주가 지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해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삼성 SDI 지금 실적이라던가 오늘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한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은 분명히 제한된 돈만 쓸 테고 그렇게 그렇죠. 된다면은 2차 전지 안에서도 셀보단 소재 쪽에 대한 관심이 더 클 것이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최근에 투자자분들, 네.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에코프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100만 원 이상에서 그 전에 보유자들도 이제 미리미리 좀 매도를 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물린 분들이 훨씬 많겠죠. 하지만 어쨌든지 시장을 어느 정도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예수금이 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는데요. 네. 또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또 저가대에서 좀 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셀메이커보다는 소재 기업들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10가지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지 업앤다운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다운 종목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에코프로와 LG전자,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모두 다운 의견 드렸습니다. 가장 수상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LG전자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네. LG전자가 가장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다. 어쨌든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10만 원대, 특히나 라운드 피겨 가격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도 제가 직접 좀 확인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상대적인 가격적인 매력도가 LG전자가 가장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매수점 가격은 10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12만 5천 원으로 설정을 좀 해봤고요. 손절 라인은 9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12만 5천 원, 손절가는 9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은 LG전자였고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